감시 장비를 활용한 선단별 오심사업장 선정 방법에 대한 주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고농도 오존 시즌 대응을 위해 마련한 오심사업장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원과 8개 환경청에서 지난 22년 5월부터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 등 이제 5개 권역에서 256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심사업장 목록을 작성하였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단감시 장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우심사업장 선별 방법을 사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심 업종과 사업장을 선별하는 기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감시 장비는 선단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장비를 토대로 선단 지역의 부지 경계를 이동 측정하거나 아니면 우심 지역에 정박하여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과학원에서는 첨단 감시 장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희가 지금 우심 사업장 목록을 만들었을 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할 수 있는 시프트 매스 장비와 PTR 토프 매스를 활용해서 우심 사업장 목록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측정 장비의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기방전으로 반응 이온인 H3O, NO, O2 세 가지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양성자 전이 반응으로 통해 시료중 VOC를 이온화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시료중 VOC가 이온화되었고 이 이온화된 VOC가 시프트 매스 같은 경우는 쿼드루폴이라는 검출기를 통해 검출이 되고요. PTR 토프 매스 같은 경우는 토프 질량 분석기로 검출이 되는 장비입니다. 두 측정 장비는 GC 매스와 다르게 화학적 이온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PTR 토프 매스는 1초 단위로 그리고 시프트 매스는 4초에서 10초 단위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두 측정 장비 모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 대상 물질을 살펴보면 특정되기 위한 물질은 15종,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지정고시하고 있는 물질 24종, 그리고 비산 배출 관리 시설 물질인 8종과 오종 생성 기여도가 높은 29종을 총 포함하여 56종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별로 우심 사업장을 선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국가 상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측정 데이터를 보시면 붉은색 박스, 그리고 파란색 박스, 붉은색 박스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VOC 물질들이 고농도로 검출된 구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측정한 결과 핵산이나 메틸에틸 케톤 등이 고농도로 검출된 구역이 확인되었고 해당 구역에서 THC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VOC를 측정한 결과 세 가지의 유의미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배출구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차량을 이용해서 정박 측정을 했을 때 남풍이 불 때가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이다 보니 공장을 따라서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단서를 토대로 남쪽 사업장의 비산 배출임을 확인을 하였고 정밀 측정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정밀 측정을 하였을 때 꾸준히 핵산과 메틸에틸 케톤,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이 지속적으로 고농도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물질들을 기반으로 공정의 특성상 세정이나 탈지, 인쇄업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인근의 A 사업장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A 사업장은 대기배출 5종인 사업장으로 인쇄나 건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 사업장은 특이하게 저장고에서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 메틸에틸 케톤, 톨루엔 등이었는데 이 물질들이 실제로 이동차에서 고농도로 검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THC 그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저장고에서는 10ppm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작업 공간에서는 최대 350ppm까지 굉장히 높은 수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배출구 측정 자료를 봤을 때 배출오염 기준이 110이었지만 실제로 측정된 기준은 109.5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는 작업이 끝난 시점에서 측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동차를 돌았을 때는 더 높은 농도로 배출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고 그 다음번 점검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2차 점검 때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그때는 최대 300ppm 이상이 넘는 고배출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근의 시화산단입니다. 시화산단 같은 경우는 구역별로 고농도가 검출된 물질이 다르게 확인이 되었고 그 파란색 박스 안에 붉은색 구역이 가장 높은 농도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B와 C 사업장을 우심 배출원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합성고무 제조업체인 B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업 공간의 농도가 배출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특히나 이 문이 열릴 때마다 다량의 비산 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반 철물 제조업이긴 하나 도장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 도장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방지시설만 가동한 상태여서도 배출오염 기준의 5배 정도 되는 농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에 있는 흡착제를 교체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되어 지금 방지시설이 전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연간 배출량이 샘스 기준으로 68톤, 그 중에서 THC 배출이 주로 확인되는 산단이었습니다. 이 산단을 이동 측정을 했을 때 메탄올과 포말데하드와 같이 고농도 되는 구역이 넓게 형성되었고 이렇게 고농도 구역이 넓게 형성되면 어떤 배출원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배출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박 측정을 해서 배출원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박 측정을 여수선단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였고요. 측정 장비는 4대를 활용하였습니다. 각각의 위치를 배치를 하였고요. 해당 구역에서는 A사, 그리고 B사, C사 3개 사업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벤젠과 일산부타디엔의 오염 장비를 보시면 3번 차량 위치에서는 남동쪽, 그리고 2번 차량 위치에서는 북서쪽 방향의 배출원의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 메탄올 같은 경우는 오염장비 보듯이 북동쪽, 남동쪽의 배출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사만 취급을 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2개 구역으로 범위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경우는 3사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측정 결과를 봤을 때 4번 차량 위치에서 동풍이 불 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에 있는 오른쪽 탱크로리가 원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심업종과 사업장을 선별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심업종과 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농도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이 해당 지점의 발암 영향 범위를 설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고농도 지점을 선정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농도 지점이라 하면 측정 결과를 좀 구역을 구분을 하고요. 각 구역의 중앙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정 구역이 앞뒤 구간보다
중앙값이 2배 이상 높고 그리고 전체 평균보다 높을 때를 봉우리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이 봉우리에 속한 값 중에 가장 높은 거를 꼭지점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위 3개의 꼭지점이 고농도 지점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의 바람 영향 범위를 설정을 하는데 인근 AWS 자료를 불러와 부채꼴 형태의 바람 영향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이 부채꼴 반지름 같은 경우는 풍속에 비례하게, 그리고 호의 길이 같은 경우는 풍속에 반비례하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동 측정 결과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을 때 보이시는 숫자들이 한 개 물질이 고농도로 나온 지점, 그리고 2개 물질들이 고농도로 선정된 지점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지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고농도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업종을 배출할 수 있는 주요 업종 리스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변 사업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벤젠을 배출하는 업종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고 이를 제조하는 D 사업장을 우심 사업장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도 우심 사업장을 선별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과학원에서 이런 우심 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해서 아이파츠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과학원과 8개 환경청에 17대의 측정 차량이 연동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차량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간 데이터와 그리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2가지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측정을 했을 때 지도에 바로 표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고농도 구역 인근의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사업장명,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세 보기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장 정보와 오염물질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차로 측정한 데이터 값이 이런 사업장 오염물질 정보와 일치하는지 등을 판단해서 실질적인 지도 점검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